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성공투자 사례 중에 하나인 4억으로 2년 만에 10억 번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아파트형 공장은 옛말 투자금 몰리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6월 신문기사를 보면 서울은 고공행진, 수도권 외곽은 마피 등장이라고 신문기사가 났죠. 2,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시세 차익을 안겨준 부동산, 누군가에겐 물린 부동산. 자, 그럼 지사는 투자하기 좋은 상품인가요? 제가 금융사를 통해서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는데 다수가 문의하는 내용이 아파트 관련 세금 문제예요. 보통 아파트 등의 주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세금 문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세금 문제 다음으로 문의 주시는 것들이 현금이 있는데 부동산은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가를 사는 게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과거 정부에서는 주택, 특히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세금이 중과가 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도 추가적인 매입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지산을 많이 찾았어요. 물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1억 미만의 아파트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죠. 이 모든 투자자들의 행동은 절세를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산은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첫째는 우선 대출이 많이 나와요. 80% 이상 대출이 나오니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둘째는 세금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가 감면이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부가세도 환급이 됩니다. 셋째는 수익률이 좋고, 넷째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우수한 입지면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최초로 지산을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매매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실 사용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즉, 지사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처럼 실 수요자들과 5억 전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 수요가 맞물려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울의 지산들이 있는 주요 지역의 평당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3층 이상의 이제 사무실 기준입니다. 서울 부동산의 핫플이죠. 성동구.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빌딩도 핫플이고, 이런 지산들도 핫플이에요. 성수동은 2021년 기준으로 평당 4천만 원대였습니다. 단순히 계약면적 기준으로는 평당 한 2천만 원 수준이었던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성수동의 땅 가격이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하는 지산은 계약면적 기준으로는 더 이상 2천만 원, 3천만 원대는 아닐 거라고 하네요. 영등포구도 엄청 넓은 지역이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평당 2,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송파구는 과거 문정동이 지산이 많이 생기면서 인근의 사무실 수요를 거의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송파구 자체의 공실률이 엄청 높았죠. 아무튼 이런 송파구 문정동 지산은 21년 평당 3,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산은 가산동의 지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천구 가산동의 지산은 평당 2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이 2,039만원, 영등포구가 2,140만원, 송파구 문정동이 3,122만원, 성동구 성수동 2가가 4,013만원입니다. 마곡 지역은 다음 기회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서울 지역의 지산은 중공업지역, 성수, 영등포, 구로, 금천구 이런 위주에 있고, 송파구 문정이나 강서구 마곡은 일반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내부순환, 그리고 남부순환, 동부간선, 서부간선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서 접근이 용이한 곳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직원을 구하기 용이한 지역에 입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소기업은 직원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오기
불편한 지역들은 중소기업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수나 가산은 직원들 구하기 쉬운 2호선, 7호선, 1호선 라인에 있으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2년도 안 돼서 4억 원으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지산이고 20년 8월에 약 1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 자본 4억 원, 대출 8억 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2년 4월에 22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2년 만에 4억 원으로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건데요. 대출이자는 임대료로 상세가 되는 수준이었고 임대료 수입도 어느 정도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으로 매입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주택처럼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아파트로 10억을 번 케이스보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성수동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건축비도 상승이 되면서 적정 분양가로 평당 4천만 원은 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보고 있죠. 그럼 전용 면적으로 보면 평당 8천만 원 수준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기존의 계약 면적 2천만 원 수준인 가격들은 메리트가 굉장히 충분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보다 유리해서 지산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공실인 지산은 사실 매력적인 투자는 아니죠. 공실이 없는, 즉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지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로 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본인은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